독재 국가, 이거 뭐 자꾸 우는 게 신호가 아니냐. 정은이는 그거 간파기에는 애송이에요. 그거 몰라요. 얘는 경력이 일단 뒤뒤해요. 중국 그 뭐 손오공 같은 경력이 있어요. 부모가 누군지 부모는 알겠죠. 말하자면 북한에서 산 경력이 후계자로 나올 때까지 학교 교육이 학생의 경력도 없고 사회생활 경력이 아예 없어요. 공개를 못해요. 김일성은 경력이 분명했어요. 몇 년대에서 몇 년대에 무슨 광복의 천리길 뭐 병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나갔다가 어디서 길에서 투쟁해가지고 만주에서 그다음에 연길 육문중학교 갔다가 뭐 때문에 연길 감옥에 갇혔다가 빨치산은 언제 들어갔고 언제 조직했고 중국 공산당엔 언제 입당했고 그다음에 소련에 들어갔던 경력 북한에 나온 경력이 일목요연해요. 거기에 대학 학력이 없거든요. 그건 김정일이를 보자고요. 김정일이는 출생한 날짜로부터 해서 그것부터 또 정확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들어가서 어느 유치원, 어느 학교, 어느 대학 사회에 나와서의 경력이 명백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경력이 왜 중요한가? 이 경력에 의해서 자기 추종무리를 꾸릴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 인간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소위 이상과 뜻과 의지를 같이 하는 자기 그 충신 개국공신 그룹을 꾸릴 수 있는 거예요. 정은이는 이게 없는 거예요. 둥쳐서 수의승 유학 뭘 배웠다는 것도 없어요. 어느 유치원 다녔는지 어느 학교 다녔는지 숨겨져서 쭉 오다 나니까 북한 사회에서 얘는 그래서 내가 애송이라는 거예요. 얘는 그거 없는 자는 독재자가 되려고 꿈을 꾸지 말아야 돼요. 제 아버지 권력이 거저 생겼나? 서로 검토하면서 믿고 따를 수 있는지 저자를 믿어도 되는지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검열한 무리가 있은 거예요. 정은이는 그게 없어요. 그러다는 그냥 늘 외로운 거예요. 뭔가 권력을 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술을 먹어요. 자꾸 울어. 연설하다 우는 놈 난 처음 봤어요. 별로 감동스럽지도 않는 데서. 외롭다 그 뜻이에요. 왜? 김정은이 주변을 연령대를 먼저 보세요. 연령대가 달라요. 김정은 연령대위 따라다니는 자는 허위 군관들밖에 없어요. 실무자들은 없어요. 이게 연령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서 다 어떤 사회적 인성이 나와요. 이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손때 묻혀 기른 기득권의 마차에 타고 있는데 이건 정서적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수준으로 보나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됐지만 독재자가 됐지만 그래서 무지 외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돌아가서 경력 쌓고 다시 올 수는 없잖아요. 흘러가면 끝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독재 국가를 볼 때는 독재자의 경력부터 철저히 봐야 돼요. 거기서 모든 독재 행위에 대한 그 전략과 전술 방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지금 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시스템에서 그저 타고 갈 뿐이에요. 암만 둘러싸여 있어도 저놈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경력이 그래요. 그 여사는 굉장히 웃겨요. 누구 문화생으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잘난 척하면 새로운 말을 지어내요. 정치 미술이 어떻다느니 뭐 인재가 바다를 이루는 인재의 강국 그 또라이 아니요? 아주 내 비설이 지금 유아 수준이에요. 이게 다 그 잡이 경력 성장 과정이 그 어떤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그 가신 무리, 측근 무리를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자꾸 술 마시고 우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애 데리고 다니지 않는가 하면. 그런 거예요. 여정이 자꾸 뭐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다니니까 김일성, 김정일은 그런 장면을 쉽게 안 보였거든요. 그리고 담배 피우는 거. 김일성, 김정일은요. 공식성상에서는 절대 담배를 이렇게 껴두고 있은 적이 없어요. 지금 스탈린 흉내내는지 막스 흉내내는지 모르겠는데 애송이가 다 간부들 서는데 재떨이 놓고 담배 꽁치 깨고 있는 거.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은 그걸 몰라서 그랬겠는가? 아니에요. 그것도 어찌 보면 그 자리 인성과 권위에서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김정은이는 이거 없어요. 그래서 북한 체제가 얘는 무너져 간다는 것도 모르고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체제인데
왜 아직까지 가는가? 지정학적 저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 반대하고 뛸래도 뛸 데가 없어요. 추운 지대고 군사 분계선 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을 딱 맞대고 있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반정부 투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가 위험하면 빠졌다 다시 들어오고 이 신축성 있는 지대가 없어요. 저런 독재 국가치고 북한처럼 망명정부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지를 받는 그게 지정학적 저주인 거예요. 김정은이 왜 자꾸 오는가? 자꾸만 말하자면 오늘의 북한 체제의 저거는 김정은이가 자초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망하는 체제를 세워놨고 망할 수밖에 없는 체제. 그게 그 점에 왔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다 잡아주겠어요? 없어요. 김일성이 반정파하면서 수만을 잡아주겠어요. 김정일이 후계 체제를 세운다면서 뜨가면 죽였어요. 두뇌는 다 죽였어요. 김정은이 이젠 다 북한 주민이 그 기득권에서 산 사람들이 증오와 공포가 섞이다 보니까 다 비굴해졌어요. 늘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무덤은 다니는데 죽일 사람이 없어요. 죽일 사람이 없으면 전후 군에는 그 간부들이 어느 식당에서 술을 먹었다고 청산하겠어요. 전체 기득권에 만연되어 있는 작태인데 회의까지 불러놓고 북한 기득권의 최근에 말하면 북한 기득권에도 졸업생 둥수가 있대요. 최어둥 졸업생, 우둥 졸업생, 보통 졸업생. 최어둥 졸업생은 김정은이한테서 받을 거 다 받고 조용히 책임도 안 지고 발라 맞추다가 제 나이가 돼서 곱게 은퇴하는 게 최어둥이래요. 오죽 답답하면 그것도 하나의 체제인데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우둥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김정은한테 한 번은 잘 배우고 한 번은 밑보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불안불안한 게 우둥이래요. 그래도 제 연령대로 채우고 나가는 거 우둥이래요. 보통 이러다가 도중에 나가는 거. 요새는 북한의 진짜 핵심 기득권은 차라리 그걸 부러워한대요. 끝까지 가서 같이 죽기보다는 도중에 자기가 나가는 법은 없으니까 밀어내니까 수령의 결론이어서. 그게 오히려 더 편안하다 그랬는데요. 체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북한은 이미 부도 처리된 국가예요. 왜 저렇게 했는가? 지정학적인 그것 때문에. 북한 주민들 뛸 데도 없어요. 그리고 반세기 이상 강력한 공포와 세뇌 정치로 3대 멸족에 관한 그 범죄 행위를 너무 했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숙이고 사는 척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다 분노가 끝이요. 근데 저렇게 돼서 어느 날 더 죽일 사람이 없다. 내 나라에 죽일 수가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특별한 과오가 없는 거예요. 어느말로 김정은이 정한 시간대, 김정은이 전한 수량대로 김정은이 정한 그 질적 수준대로 모든 생산물을 내놓으라는데 하는 척만 할 뿐이죠. 우리 이거 봅시다. 북한의 핵심 기득권, 당군정 간부 기득권은 김일성 동상 청소에 안 나가요. 누가 자꾸 이런 말을 해요. 그럼 평백성을 시켜요. 그 간부가 되면 그걸 조직하는 입장에 있지 지가 나가서 빗자루 들고 걸레 들고 쓰는 법이 없어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간부가 동상청소 안 나가고 이런 거 안 나간다는 거는 그건 북한 체제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 자들은 순서를 조직하고 체크하고 평정할 뿐이지 감시할 뿐이지 자기네가 나가서 쓴 적이 없어요. 간부들은. 너는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군중 통제가. 이건 북한 시스템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 노인들 그야말로 평백성 진짜 아무 자기도 없는 말하자면 간투가 없는 그야말로 정말 그 최하층 진짜 그 인민대중 말하자면 혁명의 지성원 말고 인민대중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는 그중에도 인민대중도 깨는 수준에 맞게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우리도 그저 죽지 않게 해서 나가는 그런 그 성향의 집단이 있고 하나는 아직도 못 깨서 본게 없기 때문에 대비치가 없어서 그래도 사람이 깨고 못 깨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옳다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낮은 단계에서 스스로 또 자발적으로 나가는 무리도 있어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조직하고 의식하고
단체화하고 강제 동원, 자발적 어선 충성 행위 감투를 쓰고 강제로 촉진하는 게 간부들이에요. 간부들은 절대 안 나가요. 안 할 말로 인민학교, 소학교 어느 학급 담당 교원도 직접 나가서 쓴 적이 없어요. 애들 데리고 쓰기하고 자기는 그쪽에서 감독하지. 그게 북한 시스템이에요. 이런 말은 듣지 않는 게 좋아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북한의 체제의 작동 원리는 시계추 원리로 봐야 돼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원리. 올라갈수록 정확한 거고 내려올수록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북한의 평양시 모든 사무실, 공장에 출연을 해서 사무실과 작업반 사무실에 있는 초상화 관리는 누가 하는가? 이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요. 첫째, 그 집단에 있는 비당원이 딱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충성심을 길러서 검증받고 노동당에 입당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세포비서가 올라가 닦는다든가 부서장이 올라가 닦는 거는 모든 그 사무실이나 작업반의 성원들이 외지에 출장 갔다든가 외부 작업에 동원됐을 때 자기 혼자밖에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이거 시스템이에요. 항상 감시에 출근하면 그 비당원이 먼저 올라가서 다 닦아야 돼요. 사라총원 같은 거 있죠. 노동당 입당하겠다고. 그다음에 사라총원이나 비당원이 없으면 제일 연령이 낮은 당원이 올라가서 해야 돼요. 입당 횟수가 제일 짧은 사람들. 그 자들이 다 없을 때만이 세포비서나 부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름 룰이 있어요. 거기도 그렇게 보면 돼요. 이거 틀린다고 하면 틀린다고 반박한 북한 주민은 북한 주민이 아니에요. 17년, 40년을 겪었어요. 나는. 그래서 그래요. 원래 독재 국가의 절대적인 내부 감시 체제는 절대적인 부패가 딱 나오거든요. 그럼 부패 선상에서 그렇게 움직이지만은 저 체제에서 저렇게 지금 몇 년이에요? 80년이에요. 비밀 경찰도 그렇고 얘들은 어떤 걸 다치면 내가 안 죽고 어떤 걸 다치면 내가 죽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그건 전문 직업이 돼버렸어요. 걔들이 뭐 아무거나 막 먹는 줄 알아요. 내 아버지가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 출신이에요. 그 비밀경찰 중에 책탑이 인민무력부 군이 관리하는 보위사령부예요. 이거 그저 보이고 얘네도 눈치껏 얘를 두드려서 떼어먹고 어쩌고 해도 잡아갈 일도 없고 그러나 겁이 많으니까 경고 한 번 주고 떼먹는 모기 사슬을 형성했을 뿐이지. 그러나 당, 보위부, 안전부에는 딱 3선 통보 체계가 있어요. 직보선, 일보선, 특보선. 여기에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뇌물 받아먹고 살려주지 못해요. 매일 올라가는 중요 통보선들. 이거는 당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 시스템이에요. 여기는 당 수령이 권위, 그 다음에 정책과 결부된 말하자면 그 김일성 족속의 권위와 권력 행사에 데미지를 준 행위에 관련된 그 선만 딱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보선, 이거는 정말 김일성 족속 주민사회에서 김일성 족속을 향 초상화를 오선했다든가 동상에 뭐 지나가다 침을 뱉었다든가 소위 그 초상화를 오선시켰다든가 불경스러운 말했다든가 이거는 시 공간에 관계없이 특보선을 태워요. 밤이고 낮이고 극선은 가동해요. 직보선 역시 그와 유사한 또 다른 라인이에요. 순차와 단계를 걸치지 않고 말하자면 보고할 때 제일 밑에서부터 상급에서 중앙에 올라가거든요. 이 선을 몽땅 무시하고 직보를 태우는 거예요. 김일성 족속이 직접 들어가는 이 삼선 체계가 살아있는데 이 삼선 체계에 태우는 거하고 보위원들이 이렇게 앞뒤를 봐주고 자기가 뜯어먹고 웬만한 사건 처리 안 한다. 이 문제에서 북한 그 비밀경찰이나 공개경찰은 달인들이에요. 그 분야에서는 수제급이에요. 그러니까 저 체제가 오늘도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보기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허투루 안 움직여요. 얘를 처리 안 하면 내 모가지가 날아간다. 왜냐하면 벌써 자기 한하의
자기 한계의 선에서 그걸 묵인했다고 해서 덮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일보선, 직보선, 통보선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통보를 해버려요. 지가 죽어요. 너는 왜 묵가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대 멸족 범죄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벌 수는 있지만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절대 부패는 또 어쩔 수 없지만은 걔들도 자기 목을 건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체제가 아직도 허들어 빠진 체제가 아직도 형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해가 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80년대부터 있은 이야기예요. 김일성은 1976년 그 북한의 중공업 기계당중앙위원회 중공업부 북한이 그때 내각이 되겠나 무슨 정권이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중공업부를 떼내고 북한의 모든 중공업 기계공장들이 그 나름 생산 설비를 갖춘 공장들을 다 떼서 제2경제위원회 군수산업학 관장하는 정원을 하나 모았어요. 그때 김일성이는 분명히 말했어요. 소련도 중국도 우리를 안 도와준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저렇게 우방에서도 지금 이제부터 본격적인 봉쇄와 압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봉쇄 속에서 혁명을 하고 있다. 뭐 우방국도 안 준다니까. 저 왜 줘요? 도무지 그 채무 능력, 그 지불 능력이 없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때 이제는 우리가 군수공업을 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북한 경제는 당경제, 인민경제, 군수경제로 딱 돼 있어요. 여기 당경제는 김일성 족속의 소위 혁명 자금을 벌어들이는 금강이요, 뭐요, 이거 다 여기, 재료는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군수경제, 기계산업 분야에서 꼴꼴하고 생산 능력이 그만큼 수준이 높다는 건 몽땅 군수경제에 다 빼서 포함시켰어요. 공장 유무. 인민경제는 당경제, 군수경쟁을 보좌해주는 노예 경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생활이 저작살이 난 거예요. 김일성은 그때 말했어요. 그땐 김정일이도 분명히 있었어요. 앞으로 군수경제에 올인해가지고 거기서 대포도 땅크도 비행기도 나오고 비행기 아직도 못 만들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밥가마도 수조도 다 나오게 해야 된다. 군수경제 하나만 살면 인민경제에서 소비품도 나올 수 있게 이제부터 관리하라. 그렇게 돼서 이경제위원회가 따로 나왔어요. 그런 과정에 쭉 오다 그때부터 고립 압살 귀에 매게 들었어요. 나는. 지금이 아니야. 이제는 그 말 하기도 힘들걸. 요새는 아주 엉뚱한 말을 붙입디다. 듣도 보도 못한 공화국 간판 올린 첫날부터 제 극악의 무슨 엄중한 정세다. 이거를 무슨 전환으로 돌려가지고 강국을 건설한대요. 제 북한 체제에서 제일 살 떨릴 정도로 두려움과 희망을 느꼈던 거는 90년대예요. 식량 배급제가 딱 끊어지고 여기저기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가고 우리는 이미 1980년대부터 군수경제를 분할해내고 그다음부터 80년대 초부터 쫙 군수경제가 내려갈 때 그때 우리 다 말했어요. 이 고생 정말 싫다. 자꾸 허리들을 조이라니까 전쟁 준비를 해서 남조선을 빨리 먹어치우면 남조선이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된다. 김일성 왈! 배급도 못 주고 인민소비품, 향납품, 필수품 생산을 점점 급감시키면서 매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끌어내서 땅굴 파괴하지. 그때 우리는 이 고생 정말 끝났으면 좋겠다. 쳐들어오든 쳐나가든 빨리 결판이 났으면 좋겠다. 그때 평양시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밤마다 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한미 군사 훈련만 벌어지면 밤마다 몇 달, 한 보름 한 달씩 등하간지 반항공 훈련 또 해요. 야밤 삼경에 온 식구 두드려 깨서 주변에 지하철도로 들어가야 돼요. 대피 훈련한다고. 우린 그때 그거를 10년 이상 겪었어요. 그때 우린 다 그랬어요. 지방 주민들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90년대 들어오니까 다 자포자기 형태가 됐어요. 우리는 진다. 그게 다 위에서부터 나왔어요. 제 사촌 오빠가 인민무력부 작전 부국장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쌍둥이거든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인민무력부 해군사령부 장성 출신이에요. 우리는 그때 전쟁 능력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국방과군 처지든 군수 공업이
말하자면 작동 그 모든 수준을 놓고 볼 때 원료 자재, 그다음에 수단, 90년대 초부터는 보상도 안 들어갔어요. 산업의 삼박자가 이거예요. 원료 자재. 두 번째는 수단이에요. 토지도 다 들어가요. 기계설비, 기술 수준도 다 들어가요. 세 번째는 노동에 대한 보상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삼박자가 다 파괴됐어요. 오늘도 역시 같아요. 무못으로 끌어내서 묶어놓고 가만 놔두면 굶는 집단에서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으니까 군대를 무엇으로 계속 토목 공사장에 끌고 다녀요. 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놓고 볼 때 북한은 이미 80년대 중후반부터 빨리 전쟁 확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저 위에 올라갈수록 공개는 못했지만 나 다 마음에 안고 산 심정이에요. 그게 쫙 확산돼서 주민사회 장마당에 나가도 이 말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이건 오늘날에 와서 중불나게 생긴 현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나폴레옹도 말했어요. 군대는 배불리 먹어야 진격한다. 이게 국가가 제일 망하고 그 체제가 제일 증오받는 가장 본질의 채탑이 식량 부족이에요. 저걸 30년째 겪으면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어찌 보면 지정학적인 저주도 있고 그거 보면 참 깨지 못한 그거. 너무 불쌍해요. 북한 주민들. 이렇게 놓고 있는데 오늘날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알고 온 사회주의 전선의 최전선이요. 쌀에서 1인당 이젠 알고 누구도 믿지 않은 알고 구조까지 바꾼대요. 그놈의 알고 구조 바꾸면 배고플 수 있나? 강냉이와 잎쌀로부터 잎쌀과 밀가루로 바꾼대요. 강냉이 농사도 잘 안 되는데 밀농사 저지대에서 할 것 같아요. 이런 그런 진짜 돌팔이 농학자 흉내내미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북한 인민들에게 하루 세끼 식량 문제를 풀어서 지금 인민의 먹는 문제부터 풀어야 해결하겠다는 말은 지금 3년째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엉뚱한 복합적 문화시설, 이미 있던 병원 허물고 짓는 것, 문화 오락시설 짓는 거, 여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어요. 알곡, 양곡, 창고 짓는 거, 그것도 현대적. 세상에 알곡 창고는, 이건 농경사의 시초부터 있는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 얼마나 많이 지어놨던지 몰라요. 겨울 알곡이 없어서 쥐들이 다 파괴하고 자연 생장적으로 파괴된 거예요. 그걸 또 짓는데요. 겨울 알곡도 없으면서. 먹이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만 해요. 알곡 구조 바꾼다느니 양곡 시설을 건설한다느니 이게 김정은이가 할 말이 없어서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처럼 핵 미사일 깨들고 이렇게 회담의 그 냄새를 풍기면서 인도적 지원이라도 받았는데 이젠 그것도 지나갔어요. 지금 누가 북한이 인도적 쌀 지원하겠다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90년대 2000년대 실컷 했어요. 저놈들이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고 그것을 체제 강화에 이용하고 그때도 북한 주민들은 국제무역 접십자 단체가 들어가서 그 쌀 주는 것도 검증하라 이거. 검증할 땐 키로 가서 다 내주고 가자마자 그 다음날은 키로 저를 들고 다니면서 2kg 줬지요 2kg 내쇼 다 걷어갔어요. 그걸 어디다 썼겠어요? 기득권을 매기고 북한군 주요 부대들 전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 대상들 북한 제일 중요한 군수공장 라인들의 식량 배급을 한 거예요. 이런 체제니까 북한은 저건 없애버려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고립된 그거는 누가 고립시켰나? 자초한 거니까. 그 모든 것을 미지와 남조선 괴뢰도 당해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이젠 그것도 지겨워해요. 북한 주민들이. 북한 주민들은 저 기막힌 체제 현실에 저런 거 없어요. 북한 체제를 볼 때는 그게 정의로운 체제인가 생산이 있는 체제인가 전망이 있는 체제인가 이거 볼 때는 기준이 딱 하나예요. 뭔지 알아요? 저 체제에서 누가 행복한가. 북한 인민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김정은 하나 행복한데 그 행복이 이젠 두려운 거예요. 저놈도 권력은 쟀지만 이젠 40 넘었으면 그건 깨쳐야지. 애송이라니까. 저건 벼락치기 권력에 대해서 독재자에 대해서 벼락치기 공부도 안 한 놈이에요. 내가 북한 체제가 참 이게 정말 이제는 빠져나오는
나올 수 없는 통구멍에 스스로 들어간다는 건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옛날엔 모든 노동신문이나 이런 공개 언론 매체에서 간부들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까지 않았어요. 형식주의, 여령주의, 보신주의, 무슨 그다음에 무슨 얼마나 많은지, 주의도 얼마나 많이 내놨는지, 내가 북한에 있다면 달달 외우겠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서 주의도 굉장히 많아요. 보신주의, 무슨 주의, 한탕주의, 체면주의, 그 다음에 쟁개비 끄트 하는 거 있지요. 그런 주의요, 냅다 이거 절대로 공개적으로 게재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적대 세력들이 북한 밖에서 그런 거 자꾸 가면 간부 진영에 대해서 자기네가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심리전을 벌린다는 거예요. 북한 내부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책동이 매달리기 때문에 이 공간을 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절대 공개한 적이 없어요. 내부 강연자로 간부 비판 강연자료 학습제강 사상투쟁회 이런 데서는 무언 없이 나왔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내놓는다는 거, 이 김정은 이 애송이는 제 애비 할애비가 나라 일이 잘 돼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그런 숨은 계략이 있는 걸 모르고. 이건 똥모절이라니까. 그래서 고립 압살 그거는 북한 주민들 너무 들어서 아무 의미도 없어요.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고립 압살 이거 가지고 북한 주민들 나 떡이라 하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것도 그 간부들이 어쨌든 뒤에 와서 하는 말, 북한의 간부 사업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북한 간부 사업 시스템은 지망생 위주로 뽑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겠수다 여기처럼 시험 치고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니까. 임명직이에요. 이런 공식이 성립이 안 돼요. 북한 기득권을 놓고 볼 때는. 그러나 빨리 어차피 나는 그 어떤 기득권에 들어갈 수는 출신 성분, 사회 성분이 되기 때문에 들어간 건 틀림없으니까 들어가면 그래도 막일은 안 하니까 사람 다루는 일을 하니까 거기서 또 약간의 긍지감을 느끼지요. 그러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자리가 주는 무게감이 더 커지거든요. 밑에 있으면 자기 현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떨어질 수 있지만 올라갈수록 책임지는 범위가 많아지잖아요. 한 개 공장만 보던 거, 한 개 직장만 보던 거, 한 개 공장을 볼 수 있고 여러 연합체를 볼 수도 있고 당연히건 뭐건 관계없이 공개 비밀 경찰 다 같아요. 이렇게 쭉 올라갈수록 그것 때문에 더 조심할 뿐이죠. 북한의 모든 기득권 올라갈수록 정말 전무후무한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나 살고 이 자리를 이용해서 가족을 또 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청기는 누가 배워줘서 아는 거 아니에요. 이 체제 끝은 그들은 누가 배워줘서도 아니고 논리적 판단도 아니고 북한 체제에서 그 무리에서 살면서 3대를 오고 있는 80년째 오고 있는 그 육감 감각으로 이 체제 오래 못 간다는 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할 뿐이지 북한을 조마다 안 하려고 한다. 이거는 김일성 족속에 대한 반역 행위가 돼요. 공개적으로 절대 표출 안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북한 간부권 진입은 지망서를 내고 말하자면 면접을 받아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임명직이에요. 잘할 때부터 체크해요. 출신 성분 변화, 사회 성분 변화, 잘할 때부터 매 조직생활 정령에 대해서 뒤에 붙는 평정서에 준해서 출신 성분, 사회 성분을 철저히 따져서 임명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까지 길바닥 쓸다가 어떻게 돼서 또 간부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간부 되고 아직 빠르게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망직이 아니에요. 추천직이 아니고 자기 희망에 따라가는 직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무성 간부도 안 하겠다 그런다. 속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사담에서 자기끼리 모여 앉는 자리에서 올라가면 뭐래. 까딱 잘못하면 그 모가지만 날아가니까. 그 북한의 전체 핵심 기득권의 마인드가 뭔지 알아요? 태양, 수령. 태양 곁에 너무 가까이 가면 타주고 태양 곁에서 너무 떨어지면 춥다.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요 위성의 그 말하자면 위성의 법칙을 철저히 지켜서 너무 가까이도 가지 말고 너무 멀리도 가지 말고 그게 살아남는 지혜예요. 근데 거기서 다 살아남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핫하게 표본들이 몇이 있지요. 김영남 같은 거, 최태복 같은 거. 그건 타고나는 거예요. 그하고 모든 가부들 떼고 붙이고 하는 거는 수령의 기분에 달려 있어요. 수령이 그날 기분이 없으면 무슨 날벼락 맞을지 몰라요. 수령의 나라기 때문에. 분풀이를 다 해봐요. 다 해요. 그 아기 독이 충천할 때 그 앞에 있었다가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체제를 볼 때는 독재자의 성격을 보라는 거예요. 공산중국은 대국 노름을 하고 있어요. 부의 한반도 따위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체제의 혈액형을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미합중국의 파워가 압록강 두만강까지 들어올까 봐 그러는 거예요. 왜? 압록강 두만강 그 뒤에는 공산중국이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는 잔등이나 같아요. 국가가 투자도 안 했어요. 다 남방으로 공업기지들이 다 있어요. 그 농사지다는 그저 가공 공장들이나 있지. 그 다음에 특히 그쪽에 그 길림성 연기련이라든가 이런 데는 요식업이 발전돼 있어요. 한국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상업이 발전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서 중국이 한반도를 중국화하는 데는 없는가도 없으니까 만약에 북한이 정리돼 가지고 한미동맹의 영역이 한국을 넘어서 한반도로 확장되면 그땐 진짜 무섭죠. 잔등의 탄도가 꼽히는 거예요. 공산중국과 미합중국이 경쟁에서 중국이 이길 것 같아요. 민족성으로 보나 영토의 크기로 보나 인민의 수준으로 보나 아주 엉망이고 도무지 효율이 없는 시스템을 놓고 보나 저는 독재체제가 미합중국과 될 것 같아요. 내가 대한민국에 기순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엘리트들이 중국이 곧 10년 내면 미국을 따라잡는다고 계속 내 앞에서 노래하대요. 북한에서 금방은 나도 그건 아닌 거 뻔히 아는데 미합중국은 다인종 국가예요. 중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다인종 국가의 역동성은 상상을 초월해요. 이건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다민족 국가는 민족 내부에 국가 내부에 항상 민족 간의 갈등과 저주를 딱 안고 있어요. 나가질 못해요.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딱 걸린 거예요. 티베트요, 위구르요, 얼마나 많아요. 중국은 절대 발전 못해요. 공산중국은 타이틀을 벗고 분해돼가지고 위구르 국가, 티베트 국가, 무슨 내몽고 국가 다 분산되기 전에는 몇십 개 되잖아요. 그게. 그 되기 전에는 공산중국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질곡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그 큰 대륙을 가지고 그 큰 경제력 이일하면서요. 해외 원정 어느 정의 전쟁에 참가해 본 적도 없어요. 계속 남의 앞바다 갖고 둘주고 있어요. 대만 하나 놓고 제 땅도 건사 못하면서. 절대 못 나와요. 대륙 국가와 대양 국가에서 대양 국가는 이거는 지정학적인 축복이고 대륙 국가 공산중국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공산중국을 둘러싼 나라들 북한 그다음에 러시아도 좀 무슨 몽골 무슨 탄 스탄자 나라가 한 6, 7개 돼요. 그다음에 또 남방으로 가봅시다. 파키스탄은 이게 완전 장산 보따리 같은 거 가득 찌고 있어요. 이 나라들이 친중국가가 있는 줄 알아요? 그들은 친중하는 것 같아도 대국이니까. 역사적으로 형성된 중국에 대한 배타가 딱 있어요. 이것 때문이라도 못 나가요. 이 주변 나라만 관리하자도 얘는 부족일걸. 또 남방으로 나가보세요. 일본 열도가 있어요. 대만이 있어요. 필리핀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섬이 많아요. 호주가 있어요. 택도 없죠. 그런데 자꾸 그 공산당, 독재 일당, 독재 국가의 명분을 세우겠다고 비정직하고 얼마나 그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 공정한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도 안 하는 게 중국이에요. 남의 나라 기술을 재고 뭐 하는 짓이에요? 선거에 개입하고 내정 간섭하고. 근데 내가 가만 보면
아무리 발전된 기술이 해도 인해 전술에는 못 견뎌요. 사람이 쓰러들어서 간첩질하는 걸 어떻게 이 위성이 걔게 따라다니면서 잡게. 그건 아주 말하자면 춘추 종국시대 수법 같은 걸 쓰고 있는데 그것도 끝장이 있죠. 공산 중국 체제를 놓고 볼 때 누가 행복한가. 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면 중국의 전망은 뻔해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10년이면 중국이 미국 따라잡는다고 그 여기 소위 박사들이 날칠 때 코웃음 쳤어요. 그동안에 미 합중국은 잠을 잔답니까? 내가 그래놨어요. 아예 너무 어이가 없어. 다민족 국가와 다인종 국가는 이거 달라요. 질이, 국민성, 국가의 그 모든 본태가 달라요. 체질이. 이거는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봅시다. 제극동에 북한이 있어요. 부도 처리된 경제력이 여기 용이고 그 어떤 세계의 어떤 첨단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벤처기업이나 벤처인이 한 명도 없는 나라예요. 북한을 들여다봐서는 억령가도 어느 것도 나올 수 없어요. 경제력이 바닥이에요. 내가 어디에선가 말했지만 수조 하나 놓고 봅시다. 수조. 북한은 수조를 어떻게 만드는지요? 벌써 3살 때까지 애들이 누구 와서 들지를 못해요. 그것도 수댕이면 수댕젓가락이라고 숟갈을 어디서 구입하면 대대 현대적인 물품을 구한 줄 알아요. 지금 수댕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게를 놓고 보나. 북한은 수저도 대물림하는 나라예요. 여기처럼 갖가지 형식이 가볍고 진짜 애들이 드는 거 이 다양성이 0에 가까운 나라예요. 밥그릇도 똑같아요. 그런 기초 필수품 소비품 국민이 마땅히 쓰는 향락품의 생산이 0에 가까운 나라가 무기를 만들면 얼마나 만들겠어요. 북한 땅에 오늘의 자산이 있다면 땅하고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놓고 볼 때 러시아가 그러면 왜 김정은한테 손을 내밀었는가. 김정은밖에 넘어올 놈이 없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 바그너 그룹 수장도 공중 폭파시켜서 죽이는 푸틴이에요. 그리고 러시아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서쪽에 다 있어요. 극동에 없어요. 군사기지 하나밖에. 러시아군 태평양 무슨 사령부인지 뭔지 있는지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그 외에는 여기는 유목민 지대나 같아요. 온전한 그게 없어요. 산업 기반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군사의 중심이 서쪽에 나토와의 대결점에 가 있어요. 그 지대 나토 가입국이 30개 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얼마나 불안정 그 정세 지역이에요. 이란이 있지, 아프가니스탄이 있지, 터키요 다 붙어 있어요. 이 나라들이 왜 그러면 나토를 제외하고 왜 푸틴을 지원 안 하는가? 곁불에 맞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몰래는 지원해줘도 그 용병격으로 다른 식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가 정식 파병한다 손판 나라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물밑에서 지원해 주지만은 러시아가 허리벽에 절대로 지원 안 해줘요. 두 국가가 역사적인 앙숙이에요. 공산중국과 그 러시아는. 요 애송이만 몰라요. 오지의 애송이만. 너무 위신이 없으니까 푸틴하고 손잡고 어떻게 소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구도 부르지 않는 푸틴이 입맛에 맞춰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나치 기부 정부를 하대요. 김정은이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나치라고 부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편을 들어주면서 그래도 푸틴은 걷어가면 걷어갔지 반응이 없어요. 푸틴은 앞으로 이 전쟁이 이 상황이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을 보지 북한을 안 본다니까. 대국의 시각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푸틴하고 김정은 관계를 우리 간단하게 봅시다. 김정은이는 계속 벨라루시아 정부가 벨라루스 정부가 어떻고 우크라이나 정부 나토 정부 폴란드 정부 다 러시아를 편들어서 까요. 외무성 대변인이요 심심하면 까요.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는 최근 들어서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한미 군사훈련 같은 거 전략 자산들이 계속
수시로 드나들면서 어떤 그 액션을 보이는 거. 이거에 대해서 김정은 북한은 지금 매주 이틀에 한 번씩 떠들어요. 그렇게 김정은이는 푸틴 러시아의 지원 사격을 많이 하는데 나토까지 까면서 우크라이나 푸틴을 지원해서 러시아에서 한마디도 안 나와요. 김정은을 지지하는 한미 동맹에 경고하는 말이 푸틴 입에서도 러시아 정부 입에서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 관계예요. 이거 하면서 얼마나 러시아가 너희 그러지 말아라, 우리 포괄적 동맹관계다, 이 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러시아는 절대로 안 해요. 이게 김정은의 신세예요. 나는 김정은과 북한의 관계를 볼 때 어떤 대표단이 오고 가는가. 첫째, 어떤 성명들이 오고 가는가. 지지 성명들이. 이게 몽땅이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그걸 내줬다는 그 급에 근절에도 안 가고 있어요. 그하고 러시아는 북한을 한 번도 그렇게 정상국가로 저들도 비정상이지만은 그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국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6.25 때 49년도에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가서 전쟁 승인받고 무슨 탱크, 여기에 분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데 김일성이가 6.25 때 땅콩 몇 대 갖고 남진했는지 알아요? 여기는 몇백 대로 불구대요. 공식 문건에는 30억 대예요. 그게 마지막에 대선까지 나가선 다 망가졌대요. 성대가 나가가지고. 그때 스탈린이 이건 북한에 들어가면 소련하고 구소련하고 북한 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36대 탱크를 쳤는데 그 2대를 사령부 최고사령부 예비대로 남겨놓고 30몇 대 갖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좀 모르겠어요. 나도 이게 너무 부풀려진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식보총 10만 종 부산까지 나가라 준다는 거 트루맨이 핵무기 쓰겠다는 바람에 딱 끊어버린 거예요. 딱 끊어버렸어요. 그다음에 되게 세부에도 북한은 가입도 못했어요. 사회주의 경제 공동체. 중국은 너무 덩치 크니까 안 간 거고 바르샤바 조약기구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게 극동을 그만큼 가치 없이 본다는 소리예요. 1차, 2차 대전이 다 그쪽에서 일어났으니 그렇겠지요. 이 짝의 극동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일본, 알래스카, 한반도밖에 없어요. 저긴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걸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는가? 푸틴은 이미 김정은을 버렸으며 앞으로도 버릴 것이며 영원히 버릴 것이다. 그거는 6월 달에, 작년도 6월 달에 그 동맹관계 맺기 위해서 푸틴이 밤 12시에 갔다 그 다음날 새벽에 간 그 작태만 봐도 거기에 함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대국의 국가수반이 어떻게 그따위 식으로 정상회담에 가요? 아무리 지각대장 푸틴이라 해도 밤 12시에 갔다가 새벽에 떠나는 거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보겠어요. 외교관계 회담이라는 거는 1대1이 원칙이에요. 내 말 한마디 내 말 한마디 그걸 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예의예요. 외교 관리예요. 거기서부터 다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푸틴은 그저 김정은 하도 급하니까 김정은한테서 병력을 빼고 무기 좀 재놓은 거 있겠지 하고 가져간 거예요. 쓰건 못 쓰건 이렇게 보면 뭐네요. 그러나 러시아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비난 언행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거 다 정리된 다음에 나토 쪽하고는 앞으로 계산할 게 너무 많아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벌리다 나니까 극동 지역엔 계산할 게 없어요. 얽힌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의 모두 대외 관계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에서 놓고 볼 때도 대한민국과 일본의 절실한 이해관계가 있지 북한은 없어요. 그 러상에서 러시아 푸틴은 요 새끼가 딱 하루 맞고 앉아서 이러고 있구나 하면 평화적 방법으로든 폭력적 수단으로든 어떤 관계를 총도는 러시아만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김정은 제거하는데 이바지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정은 따위를 위해서 국익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내가 보는 시각이에요. 그거는 내가 어젯밤에 꿈을 잘 꿔서 그런 게 아니라
김일성이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부터 돼지는 날까지 한 그자의 모든 비밀 교시들의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밀 교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나밖에 본 사람이 유일하게 내가 봤다는 게 또 대한민국의 축복일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북한이 정리된 다음에 들어가서 문서고를 깔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깨끗해요. 봐, 다 있었지? 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운덕천은 북한의 각도에 가면 하나씩 다 있을걸? 수령이 보기 좋았더라 하면 운덕천이 되는 거예요. 낙원동, 새마을동까지 있어요. 운덕동, 은혜구역, 은혜동. 수령이 붙이면 되는 거예요. 운덕, 제일 흔한 게 운덕이에요. 이렇게 놓고 봅시다. 간부들이 운덕천에 모여 산다. 간부들, 핵심 기득권의 거주지는 국가 비밀입니다. 어디에도 올리질 않아요. 거기서 살아봐야 중앙당 벌둥지는 어디 있구나. 정본 벌둥지는 어디 있구나. 무력부 인민보위송 벌둥지 구소련 용어입니다. 당간부들 사는 아파트 단지를 소련 공산당 벌둥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북한에서 배웠어요. 중앙당 벌둥지 이거 다 있는데 거기는 절대로 운덕이요 뭐 이런 대우를 붙이질 않아요. 기존에 다 명사를 딱 동네 이름을 딱 붙여요. 노동자구, 운덕구역, 운덕동. 이거는 소위 김일성 족속이 노동자 농민 대중을 향해서 하사하는 이름이에요. 인민무력부 보위성 최장성들 장령들 아파트, 장령들 단지,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단지 다 따로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나는 중앙당 비서들이 사는 벌둥지에도 벌동네도 가보고 당중앙위원회 그 종사하는 당간부들만 사는 중앙당 벌통도 원 없이 받고 내 사촌 오빠가 인민무력부 작전부국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민무력부 장령들 사는 단지가 따로 또 있어요. 거기는 절대로 운덕이니 은혜니 이런 거 붙이질 않아요. 평양시 평천구역 북성동 몇 다시 몇 초로 딱 돼 있어요. 비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득권은 더 철저해요. 운덕동이 뭐요? 이게 핵심들이 모여 사는 동네다 하면 그야말로 유언비어해요. 북한에서. 그래서 심심해서 저녁끼리 운덕동이면 잘 사는 놈들만 갔겠지. 내가 늘 그 세계에 있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잘 사면 간부겠지. 이런 식으로 와전돼 나온 그런 걸 수 있어요. 절대 북한 김일성 족속은 핵심 북한은 몽땅 비밀 보장을 위해서 철저히 무리 생활을 시켜요. 중앙당 아파트 거리가 따로 있고 거기는 창광동 몇 동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인민무력부 보위성 종사 사령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단지가 또 따로 있어요. 장령 따로, 고급 간부 따로. 상임위원회 벌둥지가 또 따로 있어요. 정보원 벌둥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국가보위부, 그다음에 중앙 다 따로 있어요. 중앙당 아파트, 보위부 아파트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같은 건 믿지 마세요. 은덕이니 은혜동이니 무슨 이런 이런 거는요. 노동자 농민에게 하사하는 이름이에요. 노동자 농민 거주지역에. 이게 시스템이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비 굉장히 심하다? 물론 심해야지요. 최측근 개국공신 섬기는 자들 북한에서 북한 체제를 볼 때는 김일성 족속은 신, 노동당은 가신물이에요. 그다음에 모든 가신물이 겸 옛날로 말하면 마름 집단이에요. 저 체제의. 주판할 팅에서 그 모든 수령을 위해서 모두 하는 거 돈까지 버는 게 중앙당이에요. 그다음에 모든 행정 경제 간부들은 저 체제의 모순들이에요. 기타 그 밑은 몽땅 노예들이에요. 농노들. 그래서 이게 올라갈수록 절대 아파트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그 근방에서 사는 사람들, 그 무리와 용고가 있는 사람들만이 저게 중앙당 벌통, 내각 벌통, 헐국 벌통 이거 다 알아요. 나머지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 동네 이름이 뭔지. 이런 말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 체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감시. 매 올라갈수록 감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요? 내가 당중앙위원회 비서라면 호위 군관이 붙어요.
경호원이 1명. 그다음에 운전수가 붙어요. 운전수 1명. 대기 운전수까지 하면 2명이에요. 그다음에 서기가 붙어요. 늘 보따리 들고 따라다니는 서기 1명. 1명, 2명, 3명. 그다음에 담당 간호사가 붙어요. 그럼 벌써 5명이에요. 그다음에 이 밖에 모든 중앙당 아파트들이 밑에는 중앙당 가족 담당 비밀경찰 공기경찰 기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보세요. 호위군관 운전수 2명입니다. 예비차까지 있으니까. 그다음에 비서 간호원 그다음에 뭐 두루두루 해서 뭐 이 모든 거 하면 적어도 5명이 24시간을 감시하는 거예요. 다 라인이 달라요. 보고서니 2중 3중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정치망명자 황장엽 선생과 김덕홍 선생도 망명보위를 할 때 바깥에 나와서 산책하는 척하면서 한 거예요. 서기랑 비서랑 저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북한의 모든 올라갈수록 핵심 간부들은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하고 이불 베개를 같이 베고도 함부로 말 못해요. 다 도청됩니다. 그게 올라갈수록 더 세기 때문에 북한 기득권 내부에서의 군사 정변이라든가 이렇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낱개로 죽여치워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내가 언젠가 하도 허튼 소리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체계를 쭉 얘기해 주니까 그 북한에서 나름 그래도 어떤 저 선생님 말하는 게 딱 맞다고. 뭐 운덕천 믿지 마세요. 간부일수록 기존 행정부역 딱지를 딱 달고 있어요. 그게 이게 참 이게 불가사의한 게 그 체제에서 살다 나면 후천성 거기에 적응하는 모든 인성이 다 나와요. 누가 지나가면 말 안 하고 누가 지나가면 말하고 육감으로 다 알아요. 뭐든 올라갈수록 우리 부서라고 놓고 봅시다. 우리 부서에 8명이라면 내가 다니던 출판사 어디 가지 못하고 한 수십 년 같이 일해야 되니까 10수년을 벌써 몇 년 겪고 나면 보위부 밀정이 누구고 당 밀정이 누구고 다 알아요. 부서 내에서도. 밀정이 그 밀정들끼리도 서로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저 제일 고자질 잘하는 놈 육감으로 다 알아요. 그 속에도 유머가 있고 얼마나 골탕 먹이기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서 갑자기 빽 돌아가지고 누구를 신고해서 그 가족을 멸족시켰다. 그 자는 죽는 날까지 그 무언의 압력과 멸시 때문에 북한의 저 불쌍한 주민들도 저 엘리트들도 사람잡이를 진심으로 증오해요. 진심으로 증오해요. 그래서 보위부 간부 밑으로 내려갈수록 속두들이니까 하는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내가 죄를 잘못 다쳤다가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대대손손 저 집안이 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윤리는 있어요. 어쩌겠어요. 그건 인간 사회, 사람이 어떤 인간 이전으로부터 인간으로 지나는 그 과정이 그런 인성을 인간이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본능이에요. 그래서 저 체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늘에 가시가 가득 박혀 있어서 매일 그걸 뽑고 싶은 그 정말 악에 차 있지만 그 속에도 유머가 독재 국가의 인간관계만이 나올 수 있는 얼마나 정말 앞으로 북한이 정리된다면 김일성 족속 범죄조사위원회에서 북한 김일성 족속 체제와 관련해서 남았던 모든 유머들만 찾아내도 범죄 정리가 한결 쉬워질걸. 유머는 당대를 반영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그 속에서도 서로 내 목숨이자 내 목숨 이런 유대가 있어요. 직업적으로 하는 놈 내놓고는. 그래서 서로 비밀을 공유하기도 해요. 내가 모르는 분야에 다 대학 동창생이니까 어지간히 올라가면 뭐 그렇다고 찾아다니는 법은 없으니까 오다가다 만나면 원 없이 떠들어요. 만날 일이 없으니까. 북한 체제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것도 감시 대상이 딱 들어가요. 스승도 너와 같은 수령으로부터 책상 교원의 직무를 받고 너를 가르친 수령의 전사다. 너도 전사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등식이.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또 있어요. 완전히 삼류 소설을 썼구만.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북한에서 자기 자식을 북한은요 무역 일꾼 양성 시스템이 달라요. 당 일꾼 양성 시스템이 달라요. 서로 건너다 못 봐요. 외교 일꾼 양성 시스템이 학교 교육에서 대학 교육부터 달라요. 그래서 당 일꾼이 무역 일꾼이나 외교부 일꾼하고 사바사바에서 자기 자식을 여기에 넣는다.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악격한 시스템이에요. 내가 북한 체제가 저렇게 부도 처리된 나라고 제일 악의적인 노예주의, 봉건주의, 신종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까지 믹스한 저 세상에 거의 불같은 저 악의 체제가 오늘날까지 견지하는 건 이 장치를 철저히 해놨기 때문에. 북한은요 외교부 라인, 무역부 라인 여기에 간부들은 올라갈수록 절대로 특히 당, 군 핵심 간부들은 여기 자녀를 절대 배치 안 해요. 그건 원칙이에요. 간부 사업 원칙이에요. 내가 당 쪽에 왜냐하면 외교부, 무역부 간부 사업도 당에서 다 하니까 당 간부가 망명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녀를 엮는다. 큰일 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외교부, 무역부. 우리가 북한 역사를 쫙 놓고 볼 때 당중앙위원회 이름난 비서의 자식이 외교부에 가서 어느 나라 대사로 갔단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어느 나라 무역 참사관으로 갔단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절대 움직이질 않아요. 단 한 마리가 움직였어요. 김평일이. 그건 격가지 하다 나니까 격가지로 매도돼가지고 체코에 청배살이 간 거고 나머지는 당중앙위원회 그다음에 비밀경찰, 공개경찰, 인민무력부 최상위 집단에 친자식이 외교부, 무역부로 빠진 예가 없어요. 그러나 뭐만은 빠지는가? 사위는 빠져요. 사위는. 이거는 가장 이 균열이 오늘날까지 맹맥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체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이거 하나만을 철저히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핵심 간부들이 자기 아들을 외교부, 무역부로 보낸다. 그럼 발상도 안 해요. 기껏 보낸다. 그 국내에서 돌아가는 무역부, 외화벌이 회사에는 갈 수 있어요. 그래도 핵심 간부는 못 갑니다. 다 사촌, 팔촌, 개딸이들이 움직이는 거지 직계는 절대로 못 갑니다. 당 중앙위원회에 유학생이 없어요. 사위는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직계, 그거는 아들, 며느리는 절대로 못 빠집니다. 기껏 해야 국내에서 중앙당 산하 무역회사에서 거기에 일원이 돼가지고 국내에서 움직이지 외부로 나갈 땐 단기 출장으로 움직이지 장기적으로 무역 대표부로 나간다든가 외교 대사관에 나간다든가 북한은 이런 예가 없어요. 이렇게 관리해요. 간부들은. 그래서 당과 무력부가 무슨 위기 투합에서 정변을 일으킬 만한 어떤 요소도 없어요. 그럼 당 누구는데 외교부 거기에 핵심 계층 들어갈 것 같아요? 전제해요. 외국에 나가는 거는 절반을 안 믿는다고 딱 전제해요. 언제든지 뛸 수 있는 족구에 내보낸다고 딱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외교부에서 일하다가 외교관으로 나갔다가 됐다 할 때 그 집안을 멸족시킬 때 아깝지 않는 성분을 딱 고르는 거예요. 당군정의 핵심 계층의 자녀에게서 안 뽑는 이유는 그 계층에서 핵심 계층이 나갔다가 그것 뛰면 거기에 매달려 있는 핵심 계층 30, 40, 50명을 죽여야 돼요. 핵심 계층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계급관리 원칙이에요. 김일성 족속이 내놓은 거. 당중앙위원회 간부 자녀치고 직계 자녀치고 무역성이나 무역부나 외교부에 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있다면 사촌, 사위 이런 거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가 있다면 그거는 조직 지도부나 선전선동부 기본 부서가 아니고 기타 부서의 자녀들은 가 있을 수 있지만은 무역성에 내가 갔다면 외국에 절대로 못 나갑니다. 사무직에 딱 앉아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 난 그 선에 너무 또 말해 뭐라겠어요. 나는 이걸 아는 거예요. 하도 이렇게 저렇게 진귀한 인연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 체제가 있다니까. 아니 그거는 나도 평양에 사는 저기가 어디론가 훌훌 누구 눈에도 띄우지 않고 달아나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시간 안고 살았어요. 독재 체제에서 사는 주민이라면 그가 간부건 아니건 인민이건 관계없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원래 옛날 아니 당중안에 비서도 정치망명했는데 비행사 얼마나 탈출하고 싶으면 비행기 끌고 갔겠어요. 그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능력껏 또 오는 거예요. 거기서 용이한 것, 쉬운 것이 외교 요건을 띄고 나온 사람들은 더 쉽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탈출 욕망 때문에 수많은 그 핵심 계층에 속하는 사람도 이렇게 저렇게 정말 요건 한 장 없이 옛날 원시 시대에 그 진짜 다니는 것처럼 뒷짐승에 쫓기면서 천신만고에서 대한민국까지 오는 거예요. 탈출 욕망, 북한 주민들은 자나깨나 늘 탈출하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귀찮아서, 너무 즐거울 일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북한은 매일 명령 내려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떠서 감을 때까지 명령이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야지 된다. 다 이렇게 명령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 가시가 절대 북한 주민들에게 안정을 주질 않아요. 북한 주민들은 다 가시 늘 자기를 찌르는 그 정말 스트레스를 배가하는 그 가시에 짓눌려 있어요. 그게 이제 만성화되다 나니까 느끼지 못할 뿐이지 어느 한순간에 어떤 특이한 작용이 하면 그는 어떤 용수출이 어떤 반작용의 힘을 가지고 될지 누구도 몰라요. 오늘 북한은 그 단계에 있어요. 그만큼 김일성, 김정은의 수명은 짧아진 건 틀림없어요. 김일성 적성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늘 간부권 관리해서 충신도 곁에 있고 간신도 곁에 있고 암살자도 곁에 있다고 딱 그랬어요. 계속 하는데 그거는 저 수령에게 불경스러운 말을 해서 그렇지 탈출할까 봐 미리 죽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은 탈출도 꿈 못 꿔요. 수령에게서 받는 배려가 얼마나 많다고. 네가 내 모습, 진짜 그 정말 애완동물처럼 북한의 모든 기득권은 호두까기 인형이나 같아요. 남 때릴 땐 들고 까요. 그리고 자기 체제를 위시할 때는 장시경으로 써요. 북한의 그 김정은 뒤에 따라 나오는 장성들 작태를 좀 보시오. 짤이 제정노시야 군대도 아니고 훈장 가득 달고 그 늙은 것들이 자신 있는 국가는 그따오지도 않아요. 자기 피아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늘 애송이라 그러는 거야. 아니 간부 탈출 막혀서 선제적으로 죄도 없는 거 죽인다는 소린데 말이 돼요? 걔는 다 죽이면 누구서요? 그것도 알알이 아이 때부터 튀기며 골라서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들어간 자리인데 그런 측근까지 가는 데는 그 핵심 계층이 풀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올라갈수록 좁아져요. 믿지 마세요.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간부 탈출, 북한 간부들은 탈출하다가 잡혔다면 극비리에 처형해버려요. 공개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간부 처리됐다면 탈출하다 평양에서 탈출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간부들 탈출한다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북한에 올라갈수록 핵심 간부들은 분분초초의 스케줄이 다 있어요. 그래서 탈출 막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색출해서 했다면 그 중간 간부로 보면 돼요. 그 중간 간부는 오늘은 내가 될 수 있지만 내일은 내가 될 수도 있는 그건 두수가 많은 간부 진영이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북한 체제를 상대로 할 때는 이런 지름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제가 급하면 뛰는 거예요. 그걸 나는 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간부 탈출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김일성 적소 아무리 애송이라도 이런 내피셜 가지고 지시는 안 내렸을걸?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 발상을 해서 지시를 하는 순간에 그만큼 저거는 멸망이 분초로 다가와요. 초미 문제가 돼요. 그게 심리상 그렇게 돼 있다니까. 독재국가는 이해가 가요. 북한이 하도 폐쇄국가고 북한 밖에서는 장마당에서 돌던 소리도 갖고 나오면 북한 정보라고 내주고 돈을 주다 나니까 북한은 중요한 데일수록 누구도 접근 못해요. 비밀에는. 북한은 똑똑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북한 말은 늘 그 시기니까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잘났다는 소리밖에 없고 일은 안 되니까 유언비어가 많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사람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대. 어디
쌀 관라 나갔는데 아직 안 왔네. 뭐 쌀 관라 가다가 뭐 사람 때려서 죽였대. 그 죽이고선 중국으로 떼대. 배 천태만갈래로 민화들이 나온다니까. 유언병가 북한처럼 많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더 크게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김정은을 몇 번 죽였어요. 김정은이 생사에 대한 거를 그 북한 언론 정황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밤 12시 뭐든 국회까지 나와서 말합니다. 무슨 뇌출혈인데 죽었다고. 무슨 개망신이요. 외신 기자 다 앉혀놓고. 말의 무게는 그런 거예요. 열흘만 안 보여도 죽었대요. 근데 내가 언젠가 나가서 그거 북한 언론 분석만 할 줄 알면 그딴 말 할 수가 없다고. 그 다음 요새부터는 좀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린 그것부터 배우거든요. 정책 담당 기자. 북한의 모든 언론 있죠. 특히 러러음신문 조선중앙통신은 기사비 배치부터 다 수령이 쌓이네요. 하고 거기에 규칙이 있어요. 법 아닌 법이 있어요. 이 순서만 약간 바뀌어도 무슨 일이 있구나 육감적으로 딱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어기느냐 지키느냐. 심지어 신문이 몇 시에 원래는 정시 몇 시에 나오게 됐는데 늦어져서 나오는 원인이 뭔가 이런 거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구나 이거. 그렇게 귀신으로 만들어 놓는다니까. 너무 훈련 줘가지고. 요새는 좀 죽었단 말을 잘 안 나옵니다. 내가 이 분야까지 관할했던 이 분야에 해당한 글도 내가 1995년 12월 31일 기자직에서 해임될 때까지 이 분야에도 내가 관여했댔거든요. 저게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 계속 한다고 떠들고 법제화까지 하면서 없으니까 자꾸 저러는 거예요. 어느 정상국가도 핵 개발에 대해서는 극비예요. 핵실험 한번 딱 한다면 딱 덮어놔요. 얘네는 그건 몰라. 핵물질 생산 공장까지 보여주잖아요. 이 모든 액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분명한 거는 그러나 김일성 족속의 핵 보유 야망은 능력이 없을 뿐이지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끝없이 추구하죠. 뭐지 알겠어요. 저 목성에서 저 위성 얻으면서 발전된 건 외계인이 기술겠다가 주고 갈지 지구촌에선 북한의 핵 기술을 줄 나라는 없으니까. 중국도 이 문제에서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 핵 개발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김일성 근데 핵 공동연구 타이틀은 있었어요. 소련하고. 근데 그때 90년대 초에 그 용변리와 있던 소련 핵 과학자들이 철수에 들어갈 때 김일성이가 그것 때문에 더 빨리 죽었을 수도 있어요. 길길이 뗐어요. 나쁜 놈들 반만 축내고 갔다고. 도와준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저 러시아의 구소련의 두부나 연구소에서 핵실험할 때도 베트남 과학자는 참가시키면서 북한에 파견돼 교환으로 가 있는 과학자는 참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국의 소련 지도자들이 한반도를 보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주한미군이 딱 있지, 일본이 딱 있지. 여기에 핵기술을 줬다가는 자기네 국동의 고요한 뒷동산이 위협이 돼서 서쪽에 집중해야 될 정치, 군사적 모든 역량이 찢어져야 돼요. 오늘 지구촌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서 동서 길이가 제일 긴 게 러시아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안 준 거예요. 그러나 감시는 해야 되니까 무슨 공동연구 사이지 그런 팀 같은 데는 북한을 걷어연 거예요. 이 역사예요. 공산 중국은 워낙에 안 졌으니까. 그래서 나름 자체 핵 개발하고 어쩌고 냅다 천신만고해서 사춘 것도 같은 것도 만들고 소련이 기본 핵심 기술을 안 줬지만은 그래도 어주 형태를 갖추게는 만들어줬거든요. 공동연구를 하느라고. 그렇게 돼서 깐죽거리다가 핵사찰에 걸렸잖아요. 1990년. 근데 여기서부터 김일성 족속이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때 우쭐해가지고 없는 핵을 들고 가용 가능한 핵이 아닌 걸 들고 정확한 실전용이 될 수 없는 단계의 무기를 들고 뭐라고 떠들었어요? 핵은 곧 조선이다. 다음 말은 공개를 안 했어요. 비공개. 조선은 곧 우리 수령입니다. 핵하고 김일성 족속을 둥식해놨다니까. 여기서부터 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있던 없던 개발하고 있는 건 틀림없으니까 사찰이 들어왔거든요. 계속 전 과정에
진짜 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 대방의 바질에 홀다당 벗겨 먹자. 이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김정일이 지시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봉쇄에 들어가고 압력 들어가고 그다음에 3자회담, 6자회담, 2자회담, 미북회담. 우리는 너희가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건 안다. 요 단계에서 정지하라. 동결시키라 하고서 북미 회담이 그 명분으로 한 거예요. 그 동결시키는 대가로 경수를 재준다는 게 나온 거예요. 1년에 원유 5만 톤인지 50만 톤 주는 문제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동결시킨다는 것을 서로가 사인하고. 근데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뒤에서 계속 우물우양물 깐죽거리다라니까 그게 정지되고 육자회담으로 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1990년대 저부터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몇 건 나간지 알아요? 13개로 알고 있어요. 육자회담 전 과정에도 나왔어요. 거기에는 누가 사인했는가? 상임 이사국 6개가 다 사인했어요. 5개인지 6개. 러시아,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다 사인했어요. 유엔 상임 이사국들이. 그게 중국도 들어가 있고 러시아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가 있니 없니 이걸 논하기 전에 이 핵 프로젝트를 저렇게 정말 그 한 개 나라 국민을 300만 이상이나 굶겨 죽이는 결과를 타국민도 아니고 결과를 낳고 계속 그걸 들고 남조선 불바다 한미동맹 까대고 협박질하고 없는 걸 들고 가용 가능하지도 않는 거 들고 핵 법제하여 뭐요 이렇게 떠드는 거 이런 놈은 죽여버려야 돼요. 그거 확인하고 대처하는데 얼마나 많은 국력이 들어가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우라늄 그 공장 농축 핵물질 정지하는 공장 방문 북한에서 산 경험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북한의 군수 공장들 중요 공장들을 다녀본 사람이라면 한두 번이라도 들어갔다 나왔다 한 사람들은 그 공장의 상태만 봐도 이게 가동하는 공장인가 가동 멈춘 공장인가 아니면 세트장인가 순간에 알아요. 사람이 묻혀놓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난 그거 뭐 만든다니까. 세상에 1958년부터 간판 올려가지고 아직까지 넣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어요. 공갈용으로. 김일성은 늘 말했어요. 돼지는 날까지. 남조선에서 미군이 전술 핵무기를 철거한 것을 카터 때 철거했잖아요. 우리 당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평화 투쟁의 결과라고. 근데 대한민국도 어떤 정신없는 축에서는 자꾸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대. 북한 비핵화지. 이 용어 정리부터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계속 까불자나니까 저거 북한은요 조악한 그 제일 점수를 후하게 줘서 조악한 핵무기라고 봅시다. 점수를 후하게 주는 거예요. 북한은 가용 가능한 무기든 위성이든 중장거리 미사일이든 핵무기든 표준화, 규격화, 안정화, 양산화를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경제가 그 바닥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더러운 놈이에요. 없는 거 들고 주변 유관 국가들이 국력을 소모하게 만든 거 거짓말을 쳐가지고 이거는요 죽여버려야 된다니까. 난 있니 없니 말도 하기 싫어요. 나는 온 첫날부터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야망은 버리지 않는다. 나는 1992년도에 그때 내가 용변 핵 문제와 관련해서 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쓸 때 대한 미션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 미션을 나한테 준 당 중앙위원회 그 축하문이 김정일 이름으로 나갔어요. 저거를 내가 썼다니까. 그 92년도인가 93년도 이젠 핵무기 나오는 겁니까? 비서가 그럽니다. 첫 단계가 풀려서 우리나라는 안 돼 그러더라고요. 당 중앙위원회 담당 비서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난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나라의 국력이나 돈, 재정력도 연해. 어디 가면 보따리 장사를 하겠어요? 저거 가지고 핵 만든다는 거는 정상품을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법제화하여 식전용요 가용 가능하고 계속 심심하면 외교부 보도로 나와 국방성 대변인이 나와 떠들어. 이거 여자애가 까쭉거리면 나와 떠들어. 이거 계속 PR한다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진짜 있는 자는 그따위 짓을 안 해요. 핵은 대량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로 딱 낙인돼 있는 거예요, 북한이. 절대 다수 북한 인민들은 핵이 있는 줄 안다니까. 계속 망고조시의 군사 강국을 만드는 위대한 수령들이고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무기를, 성층권을 누비는 무기를 내놨다고 계속 지금도 노동신문이 자랑해요. 군사 강국에 세웠다고. 북한 밖에서 누가 그거 믿어요? 핵 절제화해가지고 뭐 핵 강국으로 만들고 미사일 강국으로 만들고 위성 강국으로 만들고 하다 마지막엔 진짜 무슨 인제 강국 바다로 넘치는 강국 만들고 정치 미술 강국 만든대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지금 계속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들 있죠. 깡통 아파트 같은 거. 그 온수관 모든 상하수도 설비가 전혀 없는, 그 아무리 높아도 바켓을 들고 오르내려야 하는 겉만 멀쩡한 걸 지어놓고서 지금 그게 정치 미술이래요. 현대적인 미학, 우리식 주체의 미학, 수령의 염원 인민의 미학을 다 담은 건축물이래요. 그리고 또 오라이가 지금 저 우동네 앉아있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말을 믿든 없든 김정은은 관심이 없어요. 북한 인민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반역 안 하면. 그래서 저 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요, 북한 무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내가 1995년 12월 30일에 추방돼 갖고 가서 1996년도 6월 달인가 김책시 당위원회 갔던 적이 있어요. 그 가다가 간부들이 내려와서 청사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나도 시간 때문에 그 옆에 그 저쪽쯤에 서 있었는데 개뿔도 모르는 노동당 간부들이에요. 식국 간부들. 우리나라의 미사일이 중국 미사일하고 경쟁해가지고 어느 섬을 중국이 없애면 뭐 어쩌고, 북한이 없애면 너희가 이기고 중국이 없애면 중국이 이기고, 물론 경기를 했다나. 자, 평양에는 전혀 없는 유머죠. 그런데 뭐 북한이 쏜 미사일이 한 방에 섬이 없어져서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 미사일이 최고 이름에 떠들고 있더라고요. 나 그 분야에서 몇 달 전에 추방돼 내려왔는데 북한 과학자들, 국방과학원 과학자들은요 정말 불쌍해요. 운에 맡기고 쏴요, 시험 발사를. 모든 시험품이 수제 미사일이에요. 손으로 연마하는 거. 모든 제어 장치는 보따리 장사로 들어가고, 사진기도 못 만드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은 나이타도 못 만들어요. 북한산 나이타 봤어요? 북한산 사진기가 있습니까? 북한은 안경알도 못 만들어요. 북한 자국산 군수공장에서 딱 나와요. 평양 유리공장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군수 만원경에 들어간 유리랑 광학은 다 거기서 나와요. 일반 그 인민경제의 안경알 만드는 공장은 선지가 과거고 그 공장에서 나와요. 연말을 얼마나 깨끗같이 했는지요. 가운데 못아질수록 얇고 위에 갈수록 거의 5mm, 6mm, 7mm 돼요. 두께가. 개구리 알 같아요. 거 끼고 있으면 눈이 튀어나와서. 난 북한에서 계속 안경 썼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우리 급 기자들이라는가 좀 이렇게 안중에 있는 건 안경도 선물로 주는 게 김일성 족속이에요. 그 수준이라니까. 북한은 또 안경 깨지지요. 교체할 데가 없어요. 깨진 대로 쓰고 다녀요. 이 다리가 다 꺾어져서 반창고로 감고 그렇게 하고 다녀요. 올라갈수록 안경도 선물로 주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안경 생산 능력이 0에 가깝다 그 소리예요. 북한 전체 주민들, 눈 나쁘든 없든, 눈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든 안경 벗고 다녀요. 안경을 보장 못해서 굉장히 좋아요. 주민생활에 굉장히 편리한 점이 하나 있어요. 간부 만나면 인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건 자기 소속 당간부 만나면 앞에 갈 때까지 인사 안 해요. 그럼 그것도 간부 대접받겠다고 너 이 새끼 오라. 왜 인사 안 했어? 그 안경을 그 당비서 동지 없구만요.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서. 그래서 골탕 먹이면서 그렇게 넘기는 거예요. 눈 안 보였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것도 지혜예요. 나도 그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김치에 가서 안경알이 깨지는 바람에 그 꼴에 깨진 안경알은 차고 다니지 못하겠더라고요. 올라와서 핵 때문에 북한이 저 지경이 됐다는 거 올라갈수록 알아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만들어 그것만 있으면 그 핵 보이고 인정받고 핵만 들고 있으면 동해 서해 모든 항구에 쌀이 미어지게 쌀국물이 들어온다는데 그거 왜 아직 안 들어? 왜 김정일이가 그런 선전을 했거든. 60년대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우리가 이것만 인정받으면 알아서 쌀을 바친다는 거예요. 나 참 진짜 악마들이요. 그렇게 하고 그 체제 위기를 넘긴 거예요. 70, 90년대에 2000년대 초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좀 달랐으면 북한은 없어진 지도 오래요. 난 그저 그 정도로 말씀드려요. 핵 있다는 건 알지만은 북한 주민들은 핵이 먹는 건지 쏘는 건지도 몰라요. 상식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뭐 기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덮어놓고 핵 무슨 방사능 받아서 뭐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그것도 북한 정리된 다음에 따져봐야 돼요. 북한 주민들은 거의가 피부병이 있어요. 모욕을 제대로 못해서. 북한 정리된 다음에 그런데 왜 핵 문제를 갖고 그러는가? 그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딱 13개까지 나가 있기 때문에 대북 문제에 관한 모든 제재 봉쇄는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북한이 사찰 받은다면 간판을 내릴 수 있어요. 정결이 돼요. 본인이 있다는데 그 없는 거 뻥친다고 마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저 못된 놈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실전으로 한 놈이나 협박한 놈이나 유사품 들고 더 나쁜 놈이에요. 위패 들고 저 한 짓이나 갔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비중이 똑같아요. 얼마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얼마나 많은 국력이 그놈의 핵 하나 없애야겠다고 북한 핵 하나를 정말 투명하게 정리하자고 얼마나 퍼주고 얼마나 국력 낭비했어요. 유사품 들고 있는 놈한테 저런 놈을 살려놔요. 그게 더 괘씸하지 않아요? 있든 없든 북한이 핵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은 이제 지나간 거예요. 본인이 있다고 했으니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이라크 후세인 왜 조 맞았는지 알아요? 없는 생화학 무기 들고 까불다가 조 맞았어요. 중동 폭약지대에서. 명분은 그걸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그래서 죄장은 그거 하나예요. 화약고 같은 데서 그걸 자꾸 들고 협박질하니까 누가 놔두겠어요? 이해는 가세요? 내가 보는 기준이 이래요. 그건 전쟁과 연결되겠죠. 산업 역량이 0에 가까운 나라는 절대 전쟁 못해요. 북한은 전쟁에 임할 수 있는 무기, 탄약, 탄들, 유색 역량이 전쟁을 못 일으켜요. 센 척 할 뿐이지. 10년 군사복무 시키면 기긴 놓여야지 군인이요.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크라이나 그 파병 나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 수준 보면 알잖아요. 그것도 지게에서 전투력이 있다고 파견한 부대예요. 그 부대가 몇 개나 되겠어요? 매기지 못하는데. 북한군의 타이틀이 뭔지 알아요? 북한 주민사회가 수여한 타이틀이 영실군이에요. 이름이. 한 발 더 나가서 강영실군이에요. 영실군, 영양실조 군대. 강영실군, 강한 영양실조 군대. 오늘 김정은이가 왜 전체 북한군을 이 124부대 타이틀 해가지고 저녁에 토목공사장이 끌었는지 알아요? 매기질 못해서 그래요. 십시일반으로 그 지역에 그 부대가 나갔으면 그 지대의 백성이 매겨 살리라는 그 뜻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매겨 놓지를 못했어요. 그 전쟁 중에서요 모든 국력을 볼 때는 첫째는 그 식량이에요. 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김일성이가 6.25 전쟁 총화하면서 늘 말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때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1949년 48년이 그렇게 농사가 잘 됐다나? 그래서 낙동강까지 진격했던 인민군대가 후퇴에 들어올 때 군사분계선 넘어 북한 지대에 들어갔을 때는 빈 농가에 들어가서 쌀독을 열어도 쌀이 가득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밥에 먹으면서 북쪽 지대까지 후퇴에 들어와서 재무장시켜서 다시 나왔다. 쌀이 곧 전쟁이라 그랬어요. 쌀은 곧 사회주의며 쌀은 곧 공산주의며 쌀은 곧 전쟁 준비라고 그랬어요. 저 백성 30년째 군기 후인 나라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가? 식량 배급제를 복구 못했어요. 의약품이 없어요. 두 번째는 무기를 제쳐놓고 없어요. 전체 북한군이 10년 군사복무하면서 절대 다수가 시탄 훈련을 한 번도 못하고 제대돼요. 쏠 탄알이 없어서.
그거는 북한 내부의 발판을 그 경위에서부터 쭉 내려다보며 보고 겪고 그 다 한 사람만이 정확히 봐요. 밑에서 옥련받은 모른다니까. 많은 북한군이 우리 부대는 이렇게 거지 같지만 요 부대는 말하자면 요 부대는 강철 부대 무슨 번개 부대 뭐 아주 그 폭풍 부대야 뭐 이러고 있어요. 그 부대는 또 가보면 그 부대는 이 요 부대를 또 그렇게 말해요. 다 차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대는 요거리지만은 분명히 우리보다 강한 폭풍 군단이 요 옆에 있을 거야. 있다고 딱 믿는 거예요. 그 군단에 가보면 그 군단은 옆 군단이 폭풍 군단인가예요. 이렇게 거짓과 기만으로 비밀을 채워놓고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어요. 북한 누구잖아요. 산업 역량이 여긴 나라는 전쟁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 정리의 최대 명분이 뭔지 알아요? 북한 정리될 때 북한이 스스로 김정은 체제가 무너뜨리고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고 재건의 지원을 받자면 30년째 걸려있는 핵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요. 정상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준비가 됐구나. 그렇게 딱 하게 돼 있어요. 또 한미일 이 군사 공조 체계에서도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찰을 받아야 돼요. 그게 검증이 돼야 북한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요.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번복할 수 없게 사찰받으라. 다 없앤다. 이게 첫 시작이에요. 북한은 내부에 의해서 김정은이가 제거되든 내부에서 북한 체제가 정리되건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 앞에 유일한 명분이 핵사찰이에요. 다른 거 자꾸 보지 말라니까. 이거 해야 북한은 비위험지대에서 비위험지대로 나올 수 있고 비정상 비상식에서 상식 정상의 국가로 들어설 수 있는 검증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러시아도 중국도 사인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 핵무기가 어쩌고저쩌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들어갈 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송조기와 태국이 딱 걸고 뭐 쫙 들어가서 그 뭐 위성은 괜히 떠 있나? 돈 먹으면서 다 캐치한 위심 지역들 가능한 지역들 다 군복 입고 싹 들어가요. 그때 북한군은 서서 구경할 거예요. 그때 너무 정의도 비정의도 북한은 이제 없어진 지가 오래요. 내가 뭘 해야 옳거니 내 입에 밥만 들어오면 된다. 이게 정의가 돼버린 게 북한이에요. 하도 굶겨놔서. 그렇게 되기 전에 핵사찰이 문이 열리면 북한은 정리된 거나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북한을 정리해야 러시아도 중국도 달기지 못해요. 진위가 쌓이기 때문에. 검증하는데 제대로 없다는 거 아니까. 두 대국은. 그래도 참가할게. 왜? 향후 한반도의 경제에 대한 어떤 겨루 때문에 북한에서 있고 날 건 없어요. 북한 경제까지 재건돼서 대륙에 행사하는 그 영향력, 판매시장이 문제지. 그거 없어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중국과 러시아도 없어보로 좀 참가하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북한 김일성 주석이 북한 핵을 꿰들고 우리는 이 핵을 미국, 한국, 일본 때문에 만들었다. 피해국을 딱 짚어놨어요. 적대국 타켓을 딱 찍어놨기 때문에 북한 핵 들고 김일성 주석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다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 피해 당사국이 주인이 되는 건 뻔하잖아요. 순위로 보나 온갖 국제법을 다 두쳐도 이건 뻔하잖아요. 관례군 관수백은 다 두쳐도.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피해 당사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미국, 일본 때문에 만든다 하지 않아요. 피해국이 해체하겠다는 일은 누가 뭐라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웅달 책방에 또 나왔습니다. 앞으로 자주 출연하겠습니다. 이게 비록 출연했지만 질문하시는 분과 너무 즐겁게 영상을 찍은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 저 미흡할지라도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